2011년 2월 12일 부산 진구 계금동에서 결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한 여성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 여성분은 바로 옆에 김수정 씨. 알 수 없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만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이 수정 씨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된 건 12일 바로 다음 날인 13일 날 이 수정 씨의 남편분이 이제 친정에 오셔가지고 와이프인 수정이가 어제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였다고 합니다. 실종 다음 날인 13일 이 소리를 들은 가족들은요 바로 수정 씨의 집으로 달려가서 이리저리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집안의 옷과 그리고 수정 씨의 폐물 같은 것들이 모두 함께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이 남편분은요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나가지고 돈 될 만한 거 싹 다 가지고 새 살림 차린다고 도망갔나? 라고도 생각을 하셨었다고 해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만도 하긴 하죠. 돈 될 만한 것과 함께 사라졌으니까. 이 여자가 바람났나? 이 수정 씨와 남편분은요, 크게 부부 사이에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수정 씨가 왜 갑자기 결혼 6개월 만에 사라지신 건지, 어디로 가신 건지, 시집을 간 후에도 자주 친정에 들려서 어머니와 그리고 장애가 있는 큰오빠를 자주 챙겨왔었다는 수정 씨. 이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난 이 수정 씨께서는요, 현재 나이 40이 넘으셨을 거고요. 2011년 2월 12일 실종이 되셨습니다. 수정 씨는 작은 키에 통통한 체격이라고 하고요. 실종 당시에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단발머리였다고 해요. 결혼 6개월 만에 사라진 수정 씨. 그 후에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남편분은요 아내를 기다리시다가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 후에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실종 직전에 이 김수정 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이런 CCTV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집을 나서는 그 마지막 순간이 담긴 영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가족들은요 경비실부터 해가지고 걸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게들의 CCTV 이런 것들을 다 수소문을 해봤어요. 하지만 이 가족들이 CCTV에 대해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한 게 수정씨가 실종되고 1년 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의 영상 보관은 최대 한 달인데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단서가 될 만한 CCTV 영상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 수정 씨의 이제 아파트의 경비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년 전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 한 명이 실종됐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가지고 그때 내가 어떤 여자가 실종이 된 거지? CCTV에 뭐가 남겨져 있으려나? 해가지고 내가 한번 딱 그 CCTV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실종된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의 친구가 둘이 같이 이제 쭉 걸어가지고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찍혀있더라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씨가 어떤 여성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수정씨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걸까요? 수정씨와 사건 당일 함께 있었다는 여자는 누구였던 걸까요? 수정씨의 실종 전 직장 동료들은요, 수정씨의 실종이 가정 불화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수정씨가요 실종 전날에도 남편분의 청바지나 옷 같은 거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남편 선물로 준다고 막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뭐 그랬다면 남편의 그런 선물을 사지도 않았겠죠. 그냥 꼴도 보기 싫었을 테니까. 그런데 실종 전날까지도 수정씨가 남편분의 그런 선물로 준다고 남편분의 옷가지 같은 거를 챙기고 했었다. 그리고 평소에요 수정씨가 남편분을 욕을 하거나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수정씨는요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오랫동안 봉사활동도 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수정씨는요 막 사치가 심하거나 그렇지도 않았대요. 항상 검소했대요.
옷 같은 것도 잘 안 사 입었다고 하고요. 친구 결혼식장을 가는데 옷을 봉사활동 같이 하는 회원들한테 빌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아, 나 결혼식장 가는데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혹시 좀 결혼식장에 어울릴 만한 옷 있으면 나 하나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남편 옷이나 가족들 물건 이런 거는 그래도 잘 사는 편인데 자기 옷은 잘 안 사는 그런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수정씨의 실종 후에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수정씨의 친정집 쪽으로 하나의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그 우편물은 바로 빚 독촉장이었어요. 법적 절차 예정 통지 해가지고 변제 기한 뭐 이렇게 위에 빚 독촉장. 은행권은 물론 카드 대출까지 무분별하게 돈을 빌린 걸로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모두 무슨 상황인 걸까요? 여자는 갑자기 실종이 됐고 얼마 후에 빚 독촉장만 날라오기 시작했다. 가족들은요, 이 독촉장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실종 당시에 이 수정씨는 30대셨는데 그러니까 살아온 30년 동안 사치를 하거나 막 돈을 이렇게 후회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대출을 막 무분별하게 받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30년 동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실종이 되더니 그 후부터 무분별하게 돈을 썼다라는 독촉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이럴 애가 아닌데 도대체 이게 다 뭔가? 또 다른 생각으로는 혹해서 돈이라는 게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하다 보면 뭐 속된 말로 맛들려가지고 미친 듯이 쓰게 되는데 그렇게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막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잠수를 타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갑자기 돈맛이 들려가지고 막 미친 듯이 쓰다가 일이 커지니까 그냥 잠적. 그런데요, 김수정 씨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은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 김수정 씨께서 실종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종 바로 다음 날 서울 강남의 고속터미널에서 김수정 씨가 경찰 불신검문에 적발이 됐었다는 거예요. 실종 다음 날 서울에서 발견이 됐었다. 수정 씨는 왜 먼 서울까지 갔던 걸까요? 부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때 경찰들은 왜 보호자들한테는 말도 없이 연락도 없이 수정 씨를 그냥 보내줬던 걸까? 경찰 측에서는요, 이때 수정 씨를 딱 잡고 물어보니까 김수정 씨가 저 성인이에요. 저 실종 상태 아니에요. 저 스스로 나온 거예요. 실종 아니니까 신고된 거 그거 그냥 해제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종된 거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나온 거예요. 경찰은요, 실종자가 성인인 경우에는요, 딱 찾았는데 그 본인이 그냥 내가 내 발로 나온 거라고 신고 없애달라네? 그러면 다른 가족들한테 연락을 따로 안 한다고 합니다. 실종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았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거 그냥 풀어달래, 실종 상태. 그럼 가족들한테 연락 안 한다는 거예요. 응, 풀어줄게 하고 그냥. 실종자가 경찰한테 가족들한테 연락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실종자가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거나 납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혹은 타인한테 연락을 해주지만 아무 문제 없는 성인이 그냥 내 발로 나온 거예요. 그 실종 신고 해제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실종자가 성인이어도 실종 신고가 되어 있다면은 그 현장에서는 풀어주더라도 가족들한테는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족들은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실종 신고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좀 대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성인이어도 찾게 되면 이 사람이 실종 신고를 풀어달라고 해도 보호자들한테 따로 연락은 하는 걸로. 실종 후에 직접 실종 신고까지 해제했었다는 김수정 씨.
서울의 고속터미널에서는 뭘 하러 갔던 걸까요? 어디로 가려고? 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던 걸까? 만약 김수정 씨가 서울에서 터전을 마련했다면 어떠한 단서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퇴거라든지 주소 이전이라든지. 부모님께서는요, 김수정 씨의 전입 기록을 확인을 해본 결과 2010년 9월에 부산 남구 우암동에 이제 신혼집으로 전입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부산 진구 쪽에 이제 전입을 했다가 여기서 6개월 뒤에 실종이 되셨고요. 그 후에 2001년 3월 2일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으로 새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이후에 부천의 이제 원미구 쪽으로 이전이 된 거예요. 주소가. 그리고 2011년 7월경에는요.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안 살아서 거주지 불명으로 된 상태였습니다. 거주지 불명. 저는 여기까지 딱 듣고 누군가가 김수정 씨의 명의로 위장 전입을 한 거 아닐까?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수정 씨의 명의로 빚을 다 내고 다 했던 거 아닐까? 혹은 김수정 씨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가짜로 주소지만 자기 지인이 살고 있었던, 자기가 아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부천으로 해놓은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신혼집에서 같이 나갔다는 의문의 여자가 부천에 살고 있었던 여자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주소지로 바꿔놨던 건 아니었을까. 실종자의 마지막 주소지인 부천으로 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현재 그 주소지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그 주소지의 집주인한테 계약서, 이제 계약을 할 때 이 여자랑 했습니까? 라고 이 김수정 씨의 얼굴을 이 집주인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분은요, 아, 나 이런 여자랑 계약한 적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런 여자 몰라, 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를 해놨다라는 거죠. 확인해본 결과 이 전입신고는요, 김수정 씨가 당시 동사무소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면 이 김수정 씨의 원래 필적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냈던 이 필적이 100% 일치했던 거예요. 똑같아. 그러면 본인이 진짜로 실종 후에 부천에 와서 본인이 자기 손으로 전입신고를 한 거는 정확하다라는 건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서 옮긴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최종 주소지는요,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그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김수정 씨랑 아는 사이였고, 그 여자가 야, 여기에다가 주소 옮겨놔 라고 해서 이 김수정 씨가 직접 주소지를 옮겨놨던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경찰들은요, 이 세입자들을 모두 만나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정 씨를 아는 사람은 세입자 중에는 없었어요. 혹시 신혼집에서 나올 때 CCTV에 함께 찍혔다는 이 의문의 여성과 부천에서 함께 지냈던 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본인이 실종 신고가 되어 있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그 실종 신고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가족들한테 연락은 하지 않았던 건지. 실종 신고가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족들이 본인이 사라졌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고, 애타게 가족들이 찾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이 김수정 씨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왜? 혹시 어떠한 범죄에 연루가 돼서 연락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군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실제 마지막 부천 주소지 집주인은요, 김수정 씨와 또 다른 여성 앞으로 우편물이 정말 많이 왔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여성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김수정 씨와 또 다른 여성, 이 두 명의 우편물이 집으로 굉장히 많이 왔다. 이 수정 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은요, 조심스럽게 한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수정 씨께서
종교에 빠졌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평소에 말도 없고 속 얘기를 잘 하지 않았다는 이 수정씨가 툭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잘못된 종교를 만나서 미친 듯이 빠져들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수정씨께서는요, 실종 후에 가족들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정씨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그냥 가족들한테 저 잘 있어요. 저 잘 먹고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라는 말만 했었다고 해요.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냐고. 너 어디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와가지고 연락이 온 거냐고. 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계속 저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잘 있으니까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바로 끊었다고 해요. 원래 수정씨랑 이 어머니께서는요, 실종 전까지도 자주 전화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는 실종 후에 이 수정씨의 딱 전화를 받자마자 뭔가 느끼셨대요. 내 딸이 원래 하는 전화 스타일이 아닌데, 내 딸이 원래 통화하면 엄마 밥 먹었어? 뭐 어쨌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있는데, 실종 후에 받은 전화는 일방적인 자기 얘기만 하고 끊으니까 마치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수정씨가 전화를 편하게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머니는 느껴졌었다고 해요. 실종 전에 자주 통화하던 스타일과 완전히 다르니까. 그리고 원래 수정씨가 적금을 붓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결혼할 때도요, 그 적금을 안 깨고 만기가 될 때 찾겠다면서 딱 묶어뒀었대요. 결혼할 때도 안 풀었던 그런 적금.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수정씨가 실종 후에 그 적금을 다 깨서 해약이 된 상태였다고 하고요. 보험도 다 해약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할 때도 안 깼던 적금을 실종 후에 보험까지 다 깬 상태.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해약해서 끌어모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들한테 금품도 다 갈취당하고 빚까지 졌던 걸까요? 아니면 가족들 모르게 썼던 사채 같은 거를 갚지 못해서 그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그냥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수정씨가요, 실종 전에 남편분한테 이상한 얘기를 한번 했었대요. 남편분한테 수정씨가 여보는 조상을 믿어? 라고. 당신은 조상을 믿어?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요, 갑자기 조상을 믿느냐라면서 물어봤다고? 생뚱맞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가족들은요, 인터넷에 조상을 믿느냐라고 비슷하게 검색을 해봤었대요. 그랬더니 관련 글이 조상을 믿어야 한다. 조상을 믿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하고, 그 제사를 지내려면 이 돈을 대출 받아서 지내야 하고, 그 대출을 막 받다 보면 주위에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때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라, 혹은 저렇게 거짓말을 해라. 그리고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는 폰으로 전화할 때는 항상 그 번호를 수시로 지워라. 이런 글을 한 사이비 종교단체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인터넷에 적어놓은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자기가 그 종교에 있었을 때 거기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조상을 믿어야 된다. 조상을 믿기 위해서는 제사 지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대출 다 받아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요, 김수정 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그 피해자들이 다녔다는 종교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김수정 씨의 마지막 주소지 근처에 그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조상을 믿어야 된다. 조상을 믿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하고, 그 제사를 지내려면 대출을 받아갖고 지내야 된다. 근데 기가 막히게 부천 쪽에 있네. 이 종교 집단 근처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은 특히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거기에 막 실종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느 날 막 갑자기 집으로 카드 명세서가 막 날라온다고 하던데. 뭔가 취업이 안 되거나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면은 그거 조상운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라고, 제사 지내면 나아질 거라고 하면서 자기 종교단체에 들어오라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 그 종교단체에 딱 들어가면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야 된다면서 카드 발급 받게 만들어가지고 그 카드로 한도 내에서 대출까지 만들어가지고 돈을 다 찾게 만들고 그 돈으로 제사 지내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솔직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여부도 알기 힘들어요 라고 상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수정 씨는 정말 종교단체에 빠진 걸까요? 하지만 실제 이 종교단체에서는요, 김수정 씨가 없다고, 신도가 약 2,000여 명 정도 많은 신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름만 딱 듣고 바로 그런 김수정 씨 없어요. 내가 이 신도들 이름 다 외우고 있는데 김수정이라는 신도는 없어. 최수정은 있는데 김수정은 없어 라면서 딱 잘랐습니다. 신도가 2,000여 명이 넘어간다는데 이름만 듣고 아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김수정 없어. 최수정은 있다. 이 종교단체에서는요, 경찰에서도 실종자 찾겠다고 우리한테 엄청 오는데 보면은 80%가 우리 신도가 아니에요. 저희는 집에 연락 안 하고 오는 신도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신도 다 퇴소시킵니다. 받지도 않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신도는 우리가 받지도 않는다.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김수정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주소지는 왜 부천에 옮겨놓은 걸까?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 주소지인 부천에 수소문을 해본 결과 수정 씨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 본 것 같은데? 낯이 익은데? 라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김수정 씨. 그녀는 정말 스스로 집을 나간 걸까요? 아니면 어떠한 범죄와 연루가 되어 있는 걸까? 옆에 사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나이 40이 넘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목격이 된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키에 통통한 체격, 실종 당시에 단발머리셨다는데 혹시 비슷한 분을 보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수정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